부정적분이라는 얘기는요, 사실 이런 말이에요. 미분의 역으로 만드는 연산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하는 건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죠? 맞나요? 근데 부정적분이라는 건 적분법이라는 의미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일단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 해보면요, 얘는 뭐가 돼요? 4x 제곱 8x 플러스 7 이거죠. 세 개가 다 똑같죠. 쌤이 방금 전에 적분은 뭐라고 했어요? 미분의 역연산. 오케이? 근데 쌤이 계속 적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자꾸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야, 이 새끼를 미분해도 얘고, 이 새끼를 미분해도 얘고, 이 새끼를 미분해도 얘죠. 얘를 적분하면 누가 되는데? 다 가능하죠. 상수가 정해져요. 그래서요.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 맞는데 이걸 적분을 하면 C라고. 상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없을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지 정해져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다,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적분 상수가 안 정해지기도 하고요, 적분 구간이 안 정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적분이에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 뭐라고 읽는다고요? 시어 부정적 상수 뭐냐? 적분 상수. 적분 상수. 적분 상수 왜 생겼는지 이해해요? 맞죠? 내가 장담코 이번 수학 원 할 때 그 로그에 진수 조건 안 쓰면 틀릴 거라고 그렇게 닥달했었죠. 오케이? 9번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적분 상수 C 안 써서 내가 왜 쌤 설마 이걸 까먹겠어요? 정적분으로 넘어가면요, 적분 상수 C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같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적분 상수 C가 되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틀립니다. 무조건. 한 5, 6, 7번쯤에서 뭔가가 계산이 막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게요. 머릿속에 뼈저리게 느껴보길 바래요. 부정적분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예요? 적분상수 C가 생긴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알아먹겠어요? 오케이? 다시요. 적분상수 C를 까먹는 그 순간이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이제 부정적분이 뭔지를 알았으니, 오케이? 부정적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워봅시다. 자, 들어봐봐요. 당연히 미분과 구분을 해야 해요. 우리가 y는 fx라는 게 있다면 이 친구를 미분한다면 y 프라임이라고도 하지요. dx분의 dy라고도 해요. 맞나요? 이해해요? f 프라임 x라고 오른쪽을 쓰겠죠. 똑같이 dx분의 dfx 요 y자리 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미분한다 라는 의미예요.
x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는 의미예요. 알아먹어요? 내 말 알겠니? 네. 그럼 적분한다, 부정적분, 적분한다 라는 의미는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fx라는 놈을 적분할 거야 라고 하는 건요, 뒤로 넘어가면 정적분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걸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적분이요. 적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쌓아가는 거다. 당연히 합하는 거겠죠. 그래서 S, 썸을 끌고 올 거예요. 네가 바라는 썸 말고 그 합성. 오케이. 썸을 끌고 올 때, 쓰레빠나. 보죠? 썸타답게 해준 쓰레빠나. 보죠? 자, S를 끌고 올 건데요. 이미 수열의 합으로 S를 썼죠. 그리고 시그마라는 합의 의미 그리스어로 시그마 썼죠.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S를 쓰는데 길쭉하게 들려요. 그래서 얘가 합이라는 의미의 S인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늘렸죠. 얘를 뭐라고 읽냐? 적분이라는 단어의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인테그랄 fx. 그리고 잘 봐봐요. 우리 분명히 미분을 할 때 이건 x에 대한 미분이야 라고 dx를 써줬죠. 방금 전에 속도가속도에서 우리 뭐 배웠었어요? 시간에 대한 미분이야 라는 의미의 dt를 썼습니다. 맞습니까? 네. 얘도 적분을 할 거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x에 대한 문자로 적분할 거야. 이걸 설명을 하고 싶어 미치겠지만 정적분 때까지 참죠. 오케이? 왜 저런 기호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답답해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fx라는 값을 거꾸로 뭐 하는 거예요? 미분하기 전 형태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fx라는 걸 적분했다. 오케이? 적분했다라는 보통 정답은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요 해요. 스몰 fx를 뚱땡이 fx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게 스몰 fx를 적분한 어떤 함수고, 잘 생각해보면 여기 봐봐요. 이 뚱땡이 fx를 미분하면 쪼꼬미 f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건 이해하죠? 다시요. 항상 이렇다? 아니다. 내가 수 틀리면 나 이거 gx라고 써도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뚱땡이 fx를 쓴다. 오케이? 이게 봐봐요. 쪼꼬미 fx를 x에 대한 적분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정적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뚱땡이 fx엔 적분상수 c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무조건 적분상수 c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징징될 겁니다. 이거 말 이해했어요? 알아먹어요? 자, 계속 가보죠. 자, 봐봐요. 쌤들이 잠깐만 봐봐봐요. 야, 요거 보이죠?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 양변을 미분한다고 치죠. x에 대해서.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됐어요? 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얘를 미분할 거예요 라는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 보라고요.
x에 대한 미분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져서 fx만 남는다 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설명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어요. 존내 답답합니다. 나도. 오케이? 근데 지금은 연산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알아듣겠니? 회새끼들아. 오케이? 이게 적분에 대한 연산 규칙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오케이?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알아들을 거예요. 센스 없는. 자 봐보죠. 이거죠. 자, 잘 봐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적분. 적분했다는 뜻이죠. 나는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또 미분할 거죠. 이 새끼. fx. 오케이. 자, 들어봐봐요. 여기 위에다 fx 써도 이렇게 써도 fx 저 같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요. 됐나요? 알아들어요? 이렇게 쓰면요. 미분한 다음에 적분할 거야죠. 빨리 해요. 잠깐만 들어봐봐요. 이거거든요. 됐나요? 아래 것도 일까요? 아래 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이 상수가 이미 날아간 상태에서 상수 모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적분을 먼저 하면 여기가 x가 있고 플러스 c가 생기지만 그 c 미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구분하시겠어요? 네. 네. 오케이. 적분 연산 방법 끝. 다 했네요.